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8뉴스의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원래는 박세훈 기자와 장민성 기자 이렇게 저 셋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이죠. 방금 전에 이제 차량 대기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셨던 전현남 기자가 박세훈 기자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겠다. 자기도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아까 되게 바쁜데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앉아 있어. 지금 박세훈 기자에게도 또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전현남 기자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계속 고맙습니다. 자 일단 사실은 코너 저희 8보채에선 처음인데 8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어떤 코너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코너요? 네. 아주 애매한 거. 네. 요거는 사실이고 요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는 코너죠. 팩트체크 코너인데 하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지금 하산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저기 인사팀의 말씀이시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코너 중에 저희가 최근에 방송했던 것 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었으면 좋은 내용들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범죄자와 관련된 주소 공개 문제입니다. 조두순 출소가 내년 12월 13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범죄자 주소 공개 문제, 뭐 옆집에 우리 동네에 조두순이 이사 왔다. 그 경우에는 그것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우리가 또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 SBS 보도국에서 하다가 이제 사실은 팀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점은 없나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보도국 기획이 있었죠. 네. 다 얘기했네요. 제가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죠? 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범죄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는 있죠. 공개하죠. 어플도 있고 네. 그리고 사이트도 있고요. 네.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들어가면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도 볼 수 있고 네. 전현남 기자도 볼 수 있고 근데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 네,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불편하게 만들어놨고. 저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해봤어요? 네. 본인 인증해가지고 네. 동네. 본인 사는 동네를? 제가 사는 동네.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 때문에 그렇죠. 예. 생전 저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아이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땠어요?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네, 리스트가 근데 쭉 나오더라고요. 주소가 나오잖아. 네. 근데 그게 내가 사는 집이 여긴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에 한 반경 뭐 100m 1km, 네. 한 반경 1km 정도에 좀 알고 싶다.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동이 나오던데요? 불편해. 예, 이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맞아요, 와닿지가 맞아요. 않고 맞아요. 새 주소로 맞아요. 이렇게 행정 지도에 이게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 집 근처긴 한 것 같은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도에 다 맞아요. 쳐봐야 돼 일일이. 저도 그래서 네. 생각보다 많았어요 처음에 리스트가. 그죠. 이렇게 많아 해서 봤는데 이게 우리 집 근처가 맞나? 동은 뭐 근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바로 옆 동인지 뭐 옆 아파트인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게 미국이랑 제일 다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이 박세영 기자가 사실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제점을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특파원 김수영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서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고 보완할지 뭘까 이런 방식의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8뉴스에도 잘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김수영 기자를 저희가 8보채에서 감히 연결을 시도했는데 미국과의 시차 관계 때문에 밤에 나와달라는 건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녹화를 좀 했습니다. 그 녹화 내용을 보시고 나서 나머지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세용 기자와 콜라보를 한 워싱턴 특파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8뉴스도 아닌데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 흔쾌히 연결에 응해줬습니다. 예, 워싱턴 특파원 연결할 줄은 8보채가 이제 스케일이 제법 커졌어요. 예. 자,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김수영 특파원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셨죠?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네, 8시 뉴스 같은 포스인데 조금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바로 근데 이름 누가 여쭤볼게요. 지으셨어요? 성범죄자 정보 공개에 있어서 미국은 기준이 확실한 것 같아요. 성범죄자 주소 이런 거 다 공개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요. 네. 이 성범죄자 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이 아주 가차 없습니다. 일단 수사 과정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전부 낱낱이 공개를 하고요. 수사를 할 때 제가 8시 뉴스에도 리포트를 했지만 그 수사 담당하는 보안관이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때 이 표말에다가 얼굴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아주 낱낱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신상 공개에 있어서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는 아주 가차없는 상황입니다. 그 옆집에 아동 성범죄자가 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예, 애플리케이션들이 시중에 보면 미국 앱마켓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앱들의 기본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기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보면요, 이 사람의 뭐 이름, 그 성별, 뭐 나이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 뭐 눈동자 색깔, 키는 그 인종은 어떤 인종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원 데이터가 되는 게 이제 성범죄자 신상 등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거주지는 물론이고요, 직장 주소, 학교 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동선을 대충 윤곽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정보까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많이 돌아다닐 것 같다. 이 사람은 내 집 근처 어디 산다. 내 학교 근처 어디 산다. 내 직장 근처 어디 산다. 이런 정보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취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건 다시 한 번만 살짝 여쭤보면 그러면 내 주변에 네. 성범죄자가 누가 사는지를 그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때 어떤 본인 인증이나 뭐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앱을 다운받아서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성범죄자들이 사느냐 이런 거를 그냥 손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주변에서도 자기가 어디를 갈 때, 아이들하고 어디를 갈 때, 뭐 아이들이 혼자 거기를 다녀야 된다거나 하면 부모들 중에서 이렇게 손쉽게 앱을 다운받아서 근처의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이 어디 사는지를 정보로 확인하는 부모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어떤지까지도 정보가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돌아다닐 때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할로윈데이나 네.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도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네. 이 앱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할로윈데이가 이게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날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전혀 이제 낯선 사람 집에 가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부모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10개 주는 이 노 캔디 룰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성범죄자들은 이런 아이들을 자기 집에 들이도록 유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을 켜놓거나 앞에 헬로윈 장식을 해놓거나 앞에 사탕을 쌓아놓거나 이런 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또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데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할 때 판사가 이 명령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활동 반경을 제한을 한다거나 심지어 인터넷을 쓰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학교나 공원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아예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거기 살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피해자보다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보다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지금 피의자들은 사회에 다시 재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반대로. 네. 그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요. 그 미국 내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떤 그런 어른들의
어떤 성적인 폭력이나 이런 게 저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국립실종학대 아동센터에 가서 왜 이렇게 이 신상정보 관리를 세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정보를 많이 알아야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에 맞춰서 부모들이 활동을 해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또 연방검사들을 만나서 아동 성범죄자들을 수사하던 연방검사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세게 처벌을 하고 왜 이렇게 신상 관리를 엄하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세게 처벌하고 관리해야 아동 성범죄를 더 이상 무서워서 저지르지 못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근절이 된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영 워싱턴 특파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시간도 근무 시간이 지났을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팔보채와 한번 인연을 트셨으니까 앞으로 미국에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뭐 하라 그럴 때 언제 안 한 적 있었나요? 아, 네네. 뭐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워싱턴을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영 특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영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미국 얘기 들어봤는데 박세용 기자, 지금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 상황을 하나하나 비교해 볼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미국은 앱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앱은 있어요. 이제 앱도 있고 뭐 홈페이지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위치를 알 수 있는 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상 등록된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가 있고 그걸 이제 같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있는 건데 미국 거랑 비교를 해보면 터무니없이 불편하죠. 예. 왜 불편해요? 왜냐면 이를테면 뭐 조두순이다 그러면 내년 12월에 이제 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로 뭐 새 집을 구하든 본인 집으로 가든 이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디 살겠죠? 그러면 옆집에서 조두순이야? 그러면 주변에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집 주변에 조두순 말고 또 누가 사나 이걸 이제 좀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앱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리스트로 뜹니다. 이렇게 쭉 리스트로 뜨는데.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지도에 이렇게 깃발 꽂아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거는 미국만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뭐 행정구역을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긴 하는데 그 주소를 본다고 이게 우리 집에서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거리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주소만 봐서는. 지도에 일일이 다 쳐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검색해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궁금해서 해봤는데 리스트만 떠요. 선배 말씀대로 되게 행정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냥 제 사는 곳을 치면 그 누구 근처 이름, 뭐 이렇게 주소만 나와요. 네, 그냥 뭐 그 사람 주소 그냥 리스트로 그냥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조금 더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사진도 나오고, 사진도 있어요. 사진 나오고 뭐 주소, 이름, 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그 범죄 내용 뭐 아주 간략하게 한 2줄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랑 얼마나 가까이에 있지? 라는 걸 쉽게 알 수는 없어요. 미국처럼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앱이 있으면 뭐 집 주소를 쳐서 근처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때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요 후배 집 근처에 이런 사람이 사네? 그러면 이렇게 싹 캡처를 해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딱 보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요. 캡처도 막아놨습니다. 캡처도 안 돼요? 안 돼요. 컴퓨터 화면 캡처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사이트에 그 본인 인증을 한번 해보시면 프로그램 깔라 그래요. 화면 캡처를 막는 프로그램을 깔라 그래요, 컴퓨터에. 그걸 깔아야 이제 그 데이터가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캡처도 안 되고. 네. 그럼 카톡으로 저 사이트. 저 사이트요. 예. 네네. 지도 검색이라고. 이름은 지도 검색인데. 말이 지도 검색이지. 그게 지도로 볼 수 있겠네 하고 들어가면 결국 나오는 건 리스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선 그럼 캡처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그냥 주소를 적어서 너희 집 근처야. 그러고서 이제 카톡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진짜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법으로 알렸다는 이유. 금지돼 있어요. 알렸다는 그렇게 이유.
공표하는 것도 안 된다. 그건 이제 법에는 네. 공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신상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거를 악용 금지 조항인가 그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악용이 아니라 네. 선용 아니 선용이 아니라 뭐라고 좋은 말이에요. 일종의 예방이죠. 예방차 예방.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너 이거 몰랐지? 네 근처에 이거 있으니까 너 저기 딸이 지금 몇 살이지? 뭐 이러고선 보내는 게 이게 뭐가 네. 악용이죠? 하여튼 안 되는 건가요? 저한테 왜 악용이라고 물어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입법자가 아닙니다. 예, 근데 죄송합니다. 법에는 어쨌든 법조항에는 그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다. 네. 정보통신망이 뭐죠? 카톡,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네. SNS로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근데 게시판. 이게 그렇죠. 온라인에 올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친구나 뭐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보내는 것도 공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네. 법에는 정보통신망 공개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뭐 카톡도 많이 하긴 하지만 어디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알려줄 때가 많잖아요. 뭐 가족이나 친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걱정돼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인한테 그렇게 말로 전달해 주는 것도 안 된다. 네. 지금 카톡은 정보통신망이니까 뭐 안 된다고 법이 돼 있는 그거는 거고. 예, 법에 금지되어 남자친구가 있는 거고. 여자친구한테 네. 너희 집 옆에 그 내가 검색해 보니까 성범죄자가 살던데 조심해 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걸 알고 얘기 안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네.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알고도 집 얘기를 옆에 안 그걸 하는 게. 알았는데 여성가족부가 안내하는 거는 네. 뭐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알려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접속해서 본인이 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알려주지 말고 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면 네. 여자친구면 야, 네 집 옆에 조두순 살아. 이렇게 이거 얘기하지 하자는 말고 거네. 너 그 사이트 로그인 해가지고 본인 인증하고 한번 한번 봐봐. 아. 뭐 성범죄자 살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누구 살아 이렇게 하면 이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아니지만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는 그렇다고 치죠. 네. 같은 집에 사는 엄마나 아빠가 딸에게 야 앞집에 예를 들면 저 앞동에 조두순이 네. 나왔대라고 말로 하면 안 되고 딸한테 가갖고 아, 얘 딸아 네. 저 사이트에 접속해갖고 한번 근처에 누가 사는지 한번 보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네. 여성가족부가 저희도 이제 궁금하죠. 이제 취재할 때 궁금해서 이럴 땐 돼요, 뭐 저럴 땐 돼요 다 물어봤는데 딱 한 가지 된다고 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딸한테 알려줄 때, 네,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남친 여친은 안 되고 왜 아빠 딸만 되냐? 네. 이게 혹시 뭐 검찰이랑 협의를 하셨냐? 아니면 여가부에서 좀 논의를 해서 법원 매뉴얼이 판- 있는 거냐? 법원 판례가 있을 수도 있고. 물어봤죠. 본인 판단이래요. 그냥 그 근무하는 아 담당자. 근무자 담당자 본인 그냥 내 판단입니다. 네. 내가 되게 오래 근무해 왔어요. 아 관련 업무를 오래 하셨군요. 네네네. 저 그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업무를 오래 했는데 제 판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인사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다른 분이 오면 그 자리에. 네, 네. 아니 근데 그분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왜 그렇게 판단했냐?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구두 전달을 막는 법 규정은 없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네. 함으로 인해서 뭐 명예훼손이 되나요? 성범죄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제일 놀랐던 네. 부분이 그건데 왜 그러면 정보 공유를 이렇게 막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할 테니까 제가 좀 반론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대변인실에서 그 담당 과로 이제 토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담당 과에 이제 직원분하고 저희 취재진이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제도 처음 시행 초기에 주변에 이렇게 알려주면 나는 죄값을 치렀는데 왜 알려주냐 해가지고 민원을 여성가족부에다가 낸다는 거예요. 아 성범죄자가. 네네네 성범죄자가 그럼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좀 구두 전달은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안내를 해왔다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두 번 확인했어요. 성범죄자의 민원이다. 아, 이게 일반인 뭐얘 민원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민원. 다시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그 민원이 성범죄자가 넣은 민원이 맞아요? 맞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내 이름을 주변에 알리고 다니니까 불편하니까 이거 네.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거를 여성가족부가 받아들여줬다라는 얘기네요. 뭐 민원을 받아들여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민원을 계속 감안을 이제 했다는 민원이 얘기네. 들어오니까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 들어오면 좀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긴 하겠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해는 되는데 네네, 그렇죠.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성범죄 예방 그리고 재범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듣고 말거나 막아줘야죠. 그리고 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민원 들어온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나서가지고 말로는 전달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사도 기존에 보도된 기사들 제목을 네. 보면 말로만 전달해도 처벌 뭐 이런 기사가 많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게. 법에는 예, 그렇게 처벌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죠. 재판에 넘겨져 봐야 하는 거죠. 판례도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이트 보시면 저렇게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성범죄자들의 정보 공개를 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그렇죠. 저희 취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오히려 쉬쉬하는 약간 오히려 공개가 되는 거를 제약하는 조항들이 있고 뭐 저희가 그 담당자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자분도 이제 규정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안내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계속 이제 질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 돼요? 뭐 안 돼요. 이제 워낙 질문도 많이 받으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 이제 쭉 여러 네. 단연간의 상담 끝에 자기 나름의 딱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본인의 기준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정해진 어떤 명시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여성가족부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이런 보도를 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안내는 하지 말자 이렇게 뭐 바뀔 수는 있겠죠. 네, 바뀔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은 뭐 SNS든 이걸 완전히 틀어 막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개정안 발의된 건 있습니다. 아 법을 바꿔야 되니까. 네, 법 개정안 발의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정보통신망 공개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 그 폐쇄되어 있는 단톡방,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말고요. 오픈 채팅방 예, 말고 예. 폐쇄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알려주는 것까지 처벌하지 말자. 그런 개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올라간 지 뭐 이렇게 지금 통과된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는 네, 건 제가 없죠. 그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발의된 것까지는 봤습니다. 네. 이게 조드슨 출소가 내년 12월 내년 정도 12월. 내년 12월 네. 이제 1년 남았는데 이제 조드슨 출소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도 방송이나 이런 건 안 되죠. 예를 당연히 들어서 안 되죠. 뭐 네.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아니 제가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아, 당연히 법 우리는 규정을 하면 안 얘기하- 된다 그게 아니고요. 아, 법 법에 규정이 너무 그러니까. 명확히 되어 있어요. 예. 신문과 뭐 방송 등 그 저 정보통신망을 저희는 통한 공개 이렇게 정보통신망.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사진도 공개하고 뭐 다 하고 앞에 푯말도 꽂고 뭐 이렇게 네. 한다는데 뭐 취재하면서 약간 좀 우리도 물론 이제 뭐 인권 보호라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법 취지 자체가 이제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가 더 강한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제도를 할 때는 이 법익 같은 거를 잘 저울질해서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한쪽에 무게를 싣거나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성범죄자 본인의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야 그래 네 본인은 뭐 인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조용해. 우리는 성범죄 예방이 더 중요해 하고 이거를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사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방금 이 사람은 이걸 네, 했습니다. 보신 보셨잖아요 것처럼. 아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균형이 약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가족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범죄자 민원 막는데 인권 쪽에도 약간 좀 무게가 좀 많이 실린 게 아닌가. 이 법 이름이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뭐 긴 이름이 있습니다만 줄여서 아청법 그냥 그렇죠. 그렇게 부르죠. 네. 예.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네요. 시간상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청법의 취지가 저희가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건데 그 아까 박세영 기자가 말했듯이 그 법익이 너무 성범죄자의 인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코너 통해서 계속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기자와 함께 성범죄자 정보 공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